이 정도면 대동소이가 아니라 우리 당의 식구가 되셨으니 대동단결 좋네요. 제가 뭐 이간질하려는 건 아니고요. 청문회 때 윤석열 총장 낙마시키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했던 장제원 의원이 저쪽 캠프에 지금 상원실장 가 계십니다. 예, 저희가 준비한 4위와 8위, 먼저 4위부터 만나보겠습니다. 이 최재형 전 원장이 한창 출마 선언문을 가다듬고 있을 때 그 즈음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기획한 대선 후보 쪽방촌 봉사활동 행사가 있었습니다. 그런데 이 행사가 유력 주자들이 대부분 불참을 하면서 반쪽짜리가 됐습니다. 오늘 대선 주자들 많이 오셨잖아요. 이분들이 이런 거 잘 알고 나중에 정책을 내셔야 됩니다. 우리 삼대상 좀 들어가겠습니다. 많이 드십시오. 힘내세요. 얼굴 좀 대박이다. 일어나세요, 물. 네, 물 주세요. 아유, 건강하세요. 예, 오늘 쪽방촌 봉사활동 행사가 국민의힘 주최로 있었는데, 그런데 제가 1, 2, 3, 4위가 다 빠졌다 이렇게 지지율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만, 김근식 교수님, 유력 대선 주자들이 모두 빠진 행사였어요. 첫 행사부터 좀 삐그덕거리는 모습에서 조금 보기가 좀 민망합니다. 근데 일단 저 행사를 제가 알기로는 당의 경선 준비위원회, 경준이라고 하는 데서 이제 행사를 기획한 것 같고요. 그러다 보니까 경준이 나름대로 일정을 그냥 잡은 거고, 지금 참여하는 그 후보들은 지금 11명, 12명 가까이 되는데 그분들한테 사전에 다 일정들 확인해서 가능한 일정을 잡기는 굉장히 어려웠을 것으로 보입니다. 그러다 보니까 아마 경준위에서 일방적으로 일정을 잡았고 거기에 부득이하게 개인적 일정이나 다른 일정 때문에 참석을 못한 분들이 지금 4분이 있는 것 같은데, 그러다 보니까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봅니다만 그 열심히 쫓아가야 되는 후보들이야 경준위에 살아가는 대로 열심히 와서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옵니다만. 경선 준비위원회에서. 네, 그렇습니다. 앞서간 후보들이야 내 개인 일정이 있는데 나하고 물어보지도 않고 했다는 식으로 또 안 올 수도 있는 겁니다. 그런 모습이 4분이 다 같이 보이니까 이거 혹시 이준석 대표가 이끌고 가는 경선 준비, 경선 관리에 대해서 앞서가는 4분 후보들이 조금 더 탐탁치 않게 생각하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불필요한 모습을 좀 연출한 면에서는 조금 안타까움이 있습니다. 예. 그렇지만 또 이런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. 윤석열 후보가 개인 일정으로 취소했다는 소문이 알려지면 다른 입장에서는 유승민 후보나 홍준표 후보나 이런 입장에서는 윤석열 총장이 안 오는데 내가 굳이 갈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다고 봐요. 저도 예전에 보면 출마를 해보면 출마하는 상대 후보가 어떤 토론회 같은 데서 무슨 일정이 있어서 날짜를 안 한다 그러면 제가 굳이 갈 필요가 없다는 생각을 하거든요. 그런 맥락도 있는 것 같아서 구체적인 상황과 사실은 확인해 봐야 되지만 어찌됐든 간에 이준석 당대표가 이끌어갔던 경선준비위원회 첫 후보들 공동행사가 매끄럽지 않게 진행된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좀 돌이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. 이거는 좀 더 내막을 들여다봐야 될게요. 정미경 의원님. 윤 전 총장은 개인 일정. 최재형 원장 얘기는 잠시 뒤에 또 하기로 하고요. 홍준표 의원 여름 휴가. 유승민 전 의원 개인 일정. 다 바쁘니까 본인들도 대선 출사표를 던졌으니까. 근데 이게 사전에 조율이 안 된 게 문제인 건지 아니면 당 지도부가 하는 대로 다 해야 되는 거냐. 이런 대선 주자들이 불만이 있는 건지 어떻게 저희가 봐야 될까요? 솔직히 저도 몰랐거든요. 이게 최고위원들 아마 다 몰랐을 거예요. 그러니까 지금 어떤 상황이면 제가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난번에 그 윤석열 전 총장이 입당하기 전에요. 예. 윤석열 전 총장이 입당하냐 마냐로 언론이 도배를 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. 그때 이제 우리 당의 당내 후보들이 너무 관심을 못 가지니까요. 사실 지도부에서 이제 최고위원들 포함
지도부에서 의논을 했어요. 정 의원님 포함해서. 네. 그리고 이제 제가 제안을 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,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기억하실 겁니다. 윤석열 전 총장이 들어오시기 전에 우리 후보들이 다 모여서 우리 정책 받은 거를 책자 만들어서 나눠주리는 행사를 했었습니다. 첫 상견례 자리였죠. 네, 네. 그 행사를 했거든요. 그러면 그다음 그것까지는 최고위원들이 다 동의하고 이제 전부 알았던 행사였는데요. 지금 이 쪽박촌 봉사활동은 사실 몰랐어요.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이거는 경선준비위원회에서 당대표하고 이제 결정한 행사인데, 사실은 저는 만약에 이 행사를 알았으면은 좀 더, 이거는 숙고를 하라고 아마 했었을 것 같아요. 왜냐하면 윤석열 전 총장이 아마 이 행사에 오지 않았을 거라고 저는, 알았을 것 같거든요. 그러니까 입장을 먼저 확인해 보라고 했었을 것 같아요. 왜냐하면 윤 총장 입장에서는 본인이 1위를 달리고 있기 때문에 굳이 이 행사에 오고 싶어 하지 않을 거예요. 본인은. 뭐 아닐 수도 있어요. 윤 전 총장 물론 입장. 아닐 수도 있지만, 그러니까 입장을 먼저 확인해 보고 했어야 됐을 것 같아요. 그래야만이 어떻게 보면 결과론적으로 이게 이렇게 되면은 이준석 대표가 좀 뭐라 그럴까, 모양새가 좀 타격을 입는 지도부가 좀 그런 모양새가 돼버리잖아요. 그러니까는 지도부 모양새도 좀 살고, 그 다음에 후보들 모양새도 살고, 또 국민들 보시기에도 좋고, 이러려면은 일단 윤석열 전 총장이 1위를 달리고 있으니까, 예. 일단은 좀 뭐랄까, 먼저 좀 입장을 좀 확인해 보는 게 당의 입장이잖아요. 근데 그런 거를 좀 놓친 것 같아요. 예. 그러니까 윤석열 전 총장이 만약에 참여를 했다면, 그러면 다른 후보들이 다 참여를 하셨을 것 같고, 윤석열 전 총장이 참여 안 하니까 다른 분들도 좀 그렇게 한 게 아닌가. 아까 우리 김근식 교수 입장 말씀하셨지만. 알겠습니다. 그런 것 같습니다. 이준석 대표도요, 오늘 저 현장에서 불편한 감정을 감추지를 않았습니다. 무엇을 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앞으로 그건 후보의 자유입니다. 하지만 당에서 어쨌든 국민들에게 이번 경선 내내 봉사하는 자세로 임하겠다는 의지로 준비한 첫 출발의 이벤트에서 그것보다 중요한 것이 무엇일지는 아마 국민들이 좀 의아해할 것이다. 이렇게 생각합니다. 김종욱 교수님. 물론 이준석 대표가 현장에서는 아니고 국회에 복귀했을 때 하는 얘기거든요. 최재형 전 원장은 부인이 대신 참석했다. 이게 좀 윤 전 총장과 비교가 된다라는 해석도 가능한 겁니까? 예, 최재형 후보는 오늘 출마 선언까지 하는 상황이고 거기다 또 부인까지 오셨으니까 그 정도면 충분히 당을 위해서 모든 걸 다 했다는 생각이 드는데, 윤 전 총장 같은 경우는 무슨 개인 일정이라고 얘기하니까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좀 부인이 좀 나오긴 좀 어려운 좀 상황이기 때문에 좀 곤욕스러운 상황일 거라 생각은 분명히 드는데요. 확대 해석을 하고 싶진 않지만 확대 해석 할 수밖에 없는 게, 입당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당대표, 원내대표가 없을 때 입당을 하셨죠. 그다음에 또 이번 같은 경우 봉사활동하는데 정확한 개인 일정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왜 참석 안 하시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안 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드루킹 1인 시위를 하고 있는 소위 청와대 앞에는 2번이나 또 가셔가지고 격려하시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총장이 좀 당 행사에도 껄끄러워하는 거 아닌가, 당대표에 대해서 좀 껄끄러운 감정이 있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다양한 해석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요. 그렇다면 선당사라고 하는 가장 중요한, 또 입당하신 지 얼마 안 됐고 첫 행사인데도 불구하고 참석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는 당 내부에서는 선당 후사의 생각이 없으신가라고 하는 부분들, 또 하나는 당대표는 앞으로 저 많은 후보들의 공정한 경쟁을 이끌어야 될 가장 중요한 책임자입니다. 근데 그 책임자의 리더십 자체가 대로 작동이 안 된다고 얘기했을 때 앞으로 계속적으로 불공정하다라고 하는 얘기들이 소위 대선 후보들에게 나올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저는 많은 대선 후보들이 좀 당대표가 제기하고 당에서 만든 일정에 대해서는 최소한 거기에 따르려고 하는 선당후사의 자세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. 안 그렇게 되면 계속 갈등설은 나오겠죠. 그리고 계속 확대 해석은 되겠죠. 확대 해석이라는 얘기를 김종욱 교수님이 해주셨는데, 제 말도 확대 해석인지 모르겠지만 지난주 금요일에 입당을 전격적으로 하는데 당시 당대표, 원내대표가 둘 다 없었고, 오늘도 첫 대선 후보들이 모이는 공식 쪽방촌 봉사활동에도 윤 전 총장이 가지 않았다. 윤 전 총장 측은 확대 해석은 동의하지 않고 개별 캠프가 변별력 있게 캠페인을 벌이는 게 더 효율적일 수 있다. 이렇게 원론적인 입장을 얘기했지만, 이도원 의원님, 이것도 일종의 본인의 주도권 싸움입니다. 윤 전 총장에 대해서는요. 윤석열, 이준석
두 분의 관계가 불편하다는 거는 굳이 숨길 수 없는 사실입니다. 윤석열 전 총장, 지금 예비 후보 입장에서 보면은 사실은 이준석 대표가 대표 경선 당시에 비단 주머니 3개 얘기할 때부터 조금 감정이 상한 측면이 있습니다. 이준석 대표 후보가 우리 장모 사건을 잘 아나?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고, 경선 버스에 대해서도 상당히 기분이 아주 흔쾌하지는 않았던 것 같고, 그 이후에 이제 치맥 회동도 하고 괜찮았습니다만 8월 2일 입당 날짜가 언론에 유출되면서 이게 뭔가 플레이가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상황에서 또 무슨 당의 검증단을 만들고 또 그 검증단 단장으로 김진태 의원, 아무래도 윤석열 전 총장하고는 아주 가깝지는 않을 것 같은 그분을 임명한다고 하니까 나를 이렇게 계속 견제하려고 하나 이런 게 있고, 이준석 저 대표 입장에서 보면 조금 리더십의 위기를 느끼는 거죠. 최고위원 계시지만 우리 옆에 계신 정미경 최고위원을 제외한 나머지 최고위원 분들은 이준석 대표를 잘 도와주기보다는 윤석열 총장 쪽이 좀 더 가까운 거 아닌가. 당의 의원이 103명이 있는데 그중에 40명이 사실상 지지 선언을 한 거 아닌가. 그러면 당의 주도권은 대표인 내가 아니라 윤석열 예비 후보에게 넘어가는 게 아니라, 이런 이제 근본적인 서로에 대한 의혹은 있습니다만, 보수 중도 유권자들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좀 당혹스러운 얘기죠. 윤석열 정권 교체를 상징하는 사람입니다. 이준석 세대 교체를 상징하는 사람입니다. 두 정치인이 손을 꽉 잡으면 엄청난 시너지 효과가 날 텐데, 그리고 당에서 바라는 또 일부 보수 유권자들이 많이 바라는 정권 교체도 가능할 텐데 왜 저렇게 싸우고 있나 참 답답할 노릇이겠죠. 두 사람의 정치력이 어떤 한계일 수도 있습니다. 알겠습니다. 한편으로는 정치라는 게임이 원래 이렇게 오묘한 거일 수도 있겠죠.